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권두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롯데 엑셀러레이터에서 지난번에 워크숍 할 때도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데모데이 때도 초청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다만 저희도 스타트업들 이렇게 피칭할 때 3분, 4분만 하라 그러는데 저한테 강의를 딱 10분만 하라 그래서 이건 복수, 스타트업의 복수구나. 그래서 제가 내용은 좀 많은데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을지 제가 열심히 10분 내에 제 얘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가들을 위한 세 가지 개념이라는 주제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희도 엑셀러레이터고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8년 거의 9년 가까이 지금 투자를 했고 초기 기업 159개 저희 배치 14기까지 투자했습니다. 뭐 스타일쉐어, 마이리얼 트립, 또 데일리 호텔, 번개장터, 아이디어스, 세탁특공대, 미소, 숨고, 온디맨드 코리아, 라헬 같은 팀들을 저희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세 가지 개념 중에 첫 번째는 사업은 장거리 경주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자들은 현재 오늘 혁신하지 않으면 내일 뒤처진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돈은 언제나 오늘의 성과에서 지불된다. 늘 피터에게서 강탈해서 폴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피터와 폴과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말이다. 이 말은 사실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지에 오랫동안 편집장을 했고 나중에 잭 웰치랑 결혼했던 조한 마그네타가 쓴 경영이란 무엇인가 책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경영은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경쟁력 사이에 이 두 가지 접시를 경영자가 돌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은 모든 전략을 장기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끔은 다른 기업들과 다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 수익성이나 증권과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 강화의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1997년도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그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 중에 일부입니다. 1997년도의 아마존 상황을 보면 직원이 한 600명 조금 넘는 상황이고요. 매출이 한 1,6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사실 제가 창업했던 이니시스도 2015년에 매출이 한 6천억 정도 하나 했으니까요. 사실 이니시스의 2015년보다 훨씬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회사에 불과했던 제프 베조스가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뭘 느끼시나요? 엄청난 야심. 정말 지금 단기적으로 내가 빨리 사업을 해서 한탕 크게 해서 빨리 엑시에서 돈 벌고 빠지겠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이것을 길게 해서 정말 더 큰 어떤 야심이 이 안에 보이는 거죠. 사실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그 결정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하는 것은 전략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용기의 문제이고 야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야심이 제프 베조스의 용기와 야심이 오늘날에 진짜 미국 경제 혹은 세계 경제의 재앙이라고 부를 만큼의 거대한 아마존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사실은 로켓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창업을 합니다. 제 주변에 제가 투자한 회사들도 다 로켓이 되고자 생각해서 창업을 하는데 그 현실이라는 어떤 중력과 또 그 두려움 혹시 망할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또 여러 사람들의 얘기들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현실의 끈에 묶여서 로켓이 되지 않고 땅을 기는 자동차 정도의 성공에서 끝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도전하지 못하면 로켓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 중에는 큰 것보다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소탐대실에 하면서 경쟁력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눈앞에 있는 경쟁자 혹은 눈앞에 있는 어떤 회사들의 경쟁에 집중하던 사업가들은
결국은 그 경쟁에 집중하는 사업가들은 결국 단기적 이익과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느라고 그 단기적 그 성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사실은 경쟁보다는 장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경쟁력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우는 회사들이 결국은 긴 관점에서 이기는 사업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다시 제프 베조스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요. 저는 종종 10년 후에는 뭐가 바뀔 것입니까? 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 질문도 흥미롭기는 하죠. 그런데 아무도 10년 후에는 바뀌지 않을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뭔지를 안다면 거기에 큰 투자와 노력을 해도 좋은 것이죠. 이건 제프 베조스 아주 잘 알려진 사실 제프 베조스의 얘기인데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은 결국 나의 개인적인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하고요. 그 아이디어들이 이제 사업을 조금씩 지속하면서 고객 지향적으로 고객의 필요랑 체류를 그 고통을 채워주는 일로 점점 진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100년, 200년이 지나도 혹은 100년, 200년 전에도 변하지 않았던 인간 본성에 뿌리를 내리는 사업이 되는 때 정말 장기적으로 그리고 큰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 스타트업 분 중에 이제 많이 일단 사업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지만 내 사업의 뿌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이 사업이 인간 본성의 욕망과 욕구와 필요에 아주 근원적인 필요에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사업이 결국은 큰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의와 관련해서도 창의 혁신하면 뭔가 신기한 것, 새로운 것, 참신한 것, 거창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오해하는데 과거에 본 적도 없는 뭔가 독특한 것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도 하죠. 사실은 이 창의와 관련된 우리가 교육이 잘못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걸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뭔가 창의를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고요.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노이즈를 이기는 과정이다. 쉽고 편한 길, 빠른 길, 경쟁을 이기는 묘수를 찾는 그런 마음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본질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가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는 개념은 포커스하면 강해진다. 입니다. 제가 1995년도에 저희 프라이머에서 여기서 저희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는 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투자했던 세탁특공대입니다. 저희가 1995년도에는 한 팀당 3,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때 이미 이 세탁특공대 여러분 잘 아시죠? 세탁 오토어입니다. 세탁물을 모바일에서 요청하면 수거하고 또 세탁해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시 갖다 주는 서비스이죠. 3,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때 이미 국내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팀이 사업은 참 잘하는데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해요. 투자를 못 받아요. 근데 경쟁 회사들은 이미 국내 유수의 좋은 VC들한테 10억씩 8억씩 투자 받는데 이 팀은 3,500만 원 가지고 막 사업을 하다가 헐떡거려서 저희가 5천만 원 1억씩 해서 총 한 2, 3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 3년 지나서 경쟁 회사랑 성과를 보면 이 회사가 한 달에 1억에서 1억 5천 할 때 경쟁 회사들이 한 달에 2천, 3천밖에 못하는 상황이 됐고 지금은 그중에 가장 큰 금액을 투자받던 경쟁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더 작은 돈으로 4배, 5배의 거래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핵심은 이 팀은 강남 3구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경쟁사들은 빨리 성장하고 빨리 크려고 서울 전역 또는 경기도까지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사실은 세탁특공대 작년에 한 30억 정도의 펀딩을 받아서 올해도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월 한 3, 4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30억의 투자를 받아도 여전히 결정하기를 강남 3구에서만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깨달은 것 중에 또는 저도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포커스하면 매우 강해집니다. Y 컴비네이터의 그 케빈 할 파트너가 한 얘기죠. 저의 스타트업 철학은 1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맨 첫 고객에게 첫 매출 1달러를 벌게 하는 그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만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외의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은 큰 것을 추구하기보다 핵심 가치에 집중하면 더 강해집니다. 근데 우리의 본능은 자꾸 크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본능을 이기고 핵심 가치에 포커스하면 여러분들이 더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페이스북도 첫 번째 서비스는 페이스메이트라고 하버드 대학생의 여학생 사진을 보고 그냥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아주 심플한 기능에서 시작했고요. 이베이조차도 처음에 시작할 때 옥션웹이라는 사이트로 시작했는데 이 사이트는 그 과자 케이스, 그 캔디 케이스에 수집하는 매니아들이, 이런 과자 케이스를 수집하는 매니아들이 이 과자 케이스들을 서로 교환하기 쉽게 하기 위한 물품 하나를 교환하는 서비스로 시작해서 지금의 거대한 이커머스, 세계적인 이커머스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보고 사실 포커스하라고, 스타트업들 보고 포커스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안 듣는 이유 중에 크게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업을 잘하는 것보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몰입하는 경우는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너무 생각해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딴짓을 하는 경우가 두 번째 이유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창업가들의 취미 활동, 기술 중심의 창업가들의 오버 테크놀로지, 마케팅 중심의 출신의 창업가들의 오버 마케팅, 뭐 디자인, 뭐 이런 창업가들의 취미 활동이 결국은 사업의 본질에 포커스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업 노름과 사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통해서 창업가들이 자기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자꾸 다른 곳으로 힘을 분산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브 블랭크 교수님, 스탠퍼드의 스티브 블랭크 교수님은 린 스타트업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세 가지 원리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스티브 블랭크 교수님은 스타트업은 탐색을 위한 임시적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창업가들의 세 가지 개념은 사업은 이타주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창업가들을 가끔 만나보면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내면의 욕구에 빠져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내면의 욕구에 빠져서 그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가끔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친구들한테 너는 지금 번지를 잘못 찾아왔어. 예술가 마을로 가야 되는데 여기 창업가 마을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예술가와 창업가들이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반해서 그 창업가는 나의 욕구, 나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 비록 나의 욕구와 나의 불편함이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이웃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게 창업가들이죠. 예술가들은 아니죠. 예술가들은 나의 내면의 욕구에 집중하는 게 예술가라는 점에서 어떤 창업가들은 내가 창업한다고 하면서도 예술가인데 창업가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자주 종종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웃의 문제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또 창업가들은 내가 만드는 제품, 서비스, 기능, 여전히 자기가 만드는 제품에 집중하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고객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제품이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고객은 단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뿐이거든요. 자기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쇼핑몰을 하거나 쇼핑몰이 모바일로 하든지 외부로 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고객은.
고객은 단지 시간이 없을 뿐이에요. 그리고 쇼핑몰에 가서 주차하는 게 불편할 뿐이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관심이 있을 뿐이지 당신네 기술이 뭐 자바로 만들지 PHP로 만들었지 아무 관심이 없고 무슨 기능인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기능에 집중하지 말고 그 제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진짜 고객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것은 기업의 목적은 이익의 추구라는 우리가 속설들이 있는데요. 피터 드러크는 그 이익이라는 개념조차도 인정할 수가 없고 이익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조차는 기업에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목적은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내 제품과 서비스를 좋아하는 그리고 기꺼이 돈을 내는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야 이익은 그 결과물로서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피터 드러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익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물로서.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 사업은 왜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은 자기중심적 본성을 거스리고 고객 중심으로 이동하는 이타주의의 도전이다. 이것이 제가 창업가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 개념이라고 세 번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